이사님, 저 여자 고은설이에요. 그 고은설이 어떻게 여기 청마에 나타나요? 강혜라가 새파랗게 질려 주미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주미란은 얼음장이 된 속을 감춘 채 태연히 웃어 보였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호들갑 떨지 마. 그러나 돌아서는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제 손으로 벼랑 끝에 세워 치워버린 진실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온 오후, 주미란은 과연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청마 그룹 로비는 늦은 오후의 햇살로 나른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공개 디자이너 공모전 접수 창구 옆에서 지원 서류 뭉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홍보이사가 직접 나설 자리는 아니었지만 차석진이 밀어붙인 외부 심사가 못내 마음에 걸려 접수 현장을 제 눈으로 살피러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던 그녀의 눈이 창구 앞 소파에 놓인 낯선 휴대폰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액정이 밝아지며 발신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별것 아닌 6글자였는데도 그 다정한 문구가 어쩐지 주미란의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저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구 직원이 다음 지원자의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름란을 무심코 훑던 주미란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3글자 고은설. 그 순간 로비의 소음이 아득히 멀어지고 오직 그 이름 석자만이 눈앞에서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2번, 3번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그녀의 굳은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주미란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이 서류는 내가 좀 확인해 볼게. 서류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서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게 편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실루엣만은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어 마땅하다 여겼던 얼굴이 제 발로 청마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주미란은 손끝이 저릿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지금 하필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서류를 가슴께로 끌어당기며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강혜라의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던 밤에도 주미란은 저 아이를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낱 가난한 고등학생에 지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쓰러졌다가 이제 어엿한 디자이너 지원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월이 저 아이를 어떻게 벼려놓았을지 주미란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무심한 얼굴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뒷목이 서늘하게 곤두섰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다시 그녀를 불렀지만 주미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가 전부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뭉개졌습니다. 주미란은 애써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은 이 여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될 일도 그르치는 법이었습니다. 서류를 든 채 굳어버린 주미란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날 밤이 스산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가산동 세림타워 옥상, 사람 하나 없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김정선의 이름을 빌려 그곳으로 불러낸 박희정이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 옥상에서 주미란은 손에 쥔 작은 분무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에 뿌려진 약물에 박희정이 휘청거리며 눈을 감던 모습, 그 몸을 밀어내던 손끝의 감촉이 지금도 손바닥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몇 번이고 손을 씻었지만 그 감촉만은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날 주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박희정은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딸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애원을 짓밟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여자를 지워버렸고 그 딸에게는 살인자라는 낙인을 씌워 긴 세월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왕국은 다시 견고해졌고 주미라는 마침내 홍보이사의 자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유모 출신이라는 비루한 과거를 지우고 청마의 안방을 제 손으로 주무르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성벽에 방금 가느다란 금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죽여 묻었다고 믿은 진실의 조각이 살아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주미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무심한 얼굴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저 여자를 이대로 청마 안에 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옥상에서의 그 밤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손을 늦췄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박희정이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지금쯤 평온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후회는 사치였습니다. 주미란이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손에 쥔 이 자리였습니다. 홍보이사라는 직함, 청마의 안방을 주무르는 권력, 그리고 강혜라를 청마의 주인으로 앉히려는 오랜 야망까지. 그 모든 것이 고은설이라는 이름 석자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밴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넘겨온 사람이라고. 저 아이 하나쯤 얼마든지 다시 치워낼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다짐할수록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졌습니다. 그 같은 시각 로비 반대편에서 걸음을 옮기던 강혜라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디자인팀 팀장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무심코 스친 시선 끝에 낯익은 옆얼굴이 걸렸습니다. 강혜라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던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제 신경을 긁던,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여자. 미술 대회에서도 교실에서도 언제나 제 앞을 가로막던 눈의 가시. 고은설이었습니다. 강혜라의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래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야 할 이름이 청마의 로비 한복판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느낀 듯 고은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고은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혜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벼려온 사람의 서늘한 침착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두 여자 사이의 넓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혜라는 그 눈빛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저 여자가 왜 지금 하필 이곳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성벽에 무언가 균열이 생기려는 예감, 강혜라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고은설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정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노려보는 강혜라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강혜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사라진 정문 쪽을 노려보는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저 여자가 청마에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고은설은 언제나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넘보던 존재였습니다. 미술 대회의 상도, 선생님의 신뢰도, 그리고 석진 오빠의 눈길까지. 그 여자만 나타나면 늘 무언가를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청마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속셈으로 나타났든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둘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떨리는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안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기댈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회사 안의 모든 꾸준히 일을 소리 없이 처리해 주던 사람 주미란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혜라는 황급히 로비를 가로질러 주미란에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마주친 얼굴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가빴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사님. 강혜라가 다급하게 주미란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저 방금 고은설을 봤어요. 고은설이요.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로비에 서 있었다고요. 주미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색을 철저히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접어 겨드랑이에 끼우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강혜라를 마주 보았습니다. 고은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강 팀장. 강혜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그 고은설이 분명하다니까요.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주미란은 나직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사람 잘못 봤겠지. 걔가 뭐하러 청마에 와. 그렇게 다독이면서도 강혜라를 안심시키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강혜라가 그 떨림을 눈치챌까봐 주미란은 일부러 서류를 고쳐 잡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혜라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습니다. 닮아도 그렇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요? 저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이사님. 자꾸 등골이 서늘한 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넌 신상품 라인이나 챙겨. 지금 그게 급하지 얼굴 하나가 급하니. 주미란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괜히 헛것봤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팀장식이나 돼서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아랫사람들이 뭘 배우겠어. 강혜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못내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주미란의 얼굴에서 억지로 걸쳐두었던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주미란은 그제야 겨드랑이에 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떨림만은 끝내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마저 단번에 알아본 얼굴이라면 이건 착각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고은설이 정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강혜라가 팀장으로 있는 이 청마의 심장부로. 주미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혜라를 돌려보내긴 했지만 저 아이의 예민한 촉이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어려서부터 제 것을 빼앗기는데 유독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고은설이 청마 안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하면 그 예민함이 언제 폭주로 번질지 몰랐습니다. 주미란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강혜라가 무너지면 자신이 그 아이를 청마의 주인으로 앉히려던 계획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 어디에도 고은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분명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지원했다는 것은 청마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주미란은 손끝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무엇을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눈치채고 일부러 파고든 것인지 그 차이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집무실로 올라온 주미란은 문을 잠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공모전 지원자 명단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조급하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름들 사이에서 고은설 석자를 찾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주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돼. 주미라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명단에서 빼버리면 애초에 지원한 적도 없는 게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서류를 뽑아 들려던 손이 그러나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명단 옆에 큼직하게 인쇄된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 공모전의 지원 서류 일체는 외부 심사위원단이 별도로 봉인 관리하며 사내 임직원은 접수 현황을 열람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주미란의 눈동자가 그 문장 위에서 여러 번 오갔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별도로 관리한다고. 주미란의 입가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접수 확인용 사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원본은 이미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본을 아무리 찢고 태워봐야 외부에 봉인된 원본이 멀쩡히 남아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미라는 사본을 책상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여태껏 청마 안에서 그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서류란 없었습니다. 홍보이사의 이름이면 인사팀이든 총무팀이든 못 열 문이 없었습니다. 교감을 매수하고 배역을 뒤집고 유전자 검사지까지 소나귀에 넣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서류만은 그녀를 비웃듯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누가 이런 장치를 세워두었는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판을 새로 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필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은설의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차석진이라는 이름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명분과 원칙을 앞세우는 부류였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운 장치라면 더욱 빈틈을 찾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판 전체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서류를 없앨 수 없다면 사람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심사를 뒤집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심사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면 될 일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남아 왔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늘 한 뼘의 틈을 비집고 빠져나왔습니다. 주미란은 흐트러진 명단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수화기를 들어 인사팀으로 은근한 연락을 넣었습니다. 목소리에 최대한 여유를 실었습니다. 조급한 기색을 보였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홍보이사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공모전 지원자 명단을 한부 정리해서 올려줬으면 하는데 홍보 자료로 참고할 게 좀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곤란해하는 기색이 전해졌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그 명단은 저희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미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인사팀이 지원자 명단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접수를 우리 로비에서 받았잖아요. 접수 창구만 저희가 빌려줬을 뿐이고 서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외부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공모는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완전히 위탁했거든요. 기획실장님 지시로요. 사내 인력은 서류 열람은커녕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그 단어에 주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차석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기획실장 자리에 앉자마자 벌인 첫 작품이 하필 이 공모전이었고 그 심사를 통째로 회사 밖으로 빼돌린 것도 그였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해요. 주미라는 애써 차분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차석진은 이력서의 편견을 걷어내고 오직 작품만으로 사람을 뽑겠다며 그 장치를 세웠습니다. 명분은 흠잡을 데 없이 그럴듯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강영훈이 흔쾌히 승인했으니
이제와 그 판을 흔들자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럴듯한 명분이 지금 주미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고은서를 떨어뜨리려면 심사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 심사가 도무지 손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면이 막혔다면 옆구리를 찔러야 했습니다. 주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면 늘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심사 자체를 흔들 수 없다면 심사에 오르는 사람을 흔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자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아무리 작품이 뛰어나도 회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청마는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살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면 심사위원들이 제 발로 물러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미란은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낙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손수 찍은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 옥상에서 벌어진 일을 뒤집어 씌워 만들어낸 누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명이 다시 한번 저 여자의 발목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주미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 번 통한 방법은 두 번도 통하는 법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이미 한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은 곧바로 나 부장을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깔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고은설이라는 지원자가 있어. 조용히 뒷조사 좀 해봐. 그 여자 신상을 탈탈 털어서 심사 자리에 세울 수도 없게 만들 흠집을 찾아내. 나 부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사님, 그 지원자한테 특별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주미란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진실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전과가 있는 여자야. 그것만 슬쩍 흘려도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손을 뗄 거다. 회사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곳에서 전과자를 뽑을 순 없을 테니까. 실례지만 어떤 전과인지 알아야 방향을 잡습니다.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에 따라 흘리는 방식도 달라지니까요. 주미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깊이 캐지 마. 딱 필요한 것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서류로 정리해서 나한테만 가져와. 다른 사람 손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 나 부장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었는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나 부장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주미란은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 틈으로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고은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회사 안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주미란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옥에 쳐넣었던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치워내야 했습니다. 전과라는 낙인, 그것이면 충분하리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 씌운 누명이 그 여자의 20대를 통째로 삼켰으니 이번에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 상대가 그리 만만치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로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옥상의 밤과 오늘 로비의 오후가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그때 자신이 밀어 떨어뜨린 여자의 눈빛과 오늘 자신을 스쳐 지나간 딸의 눈빛이 어쩌면 그토록 닮았을까요? 두 사람 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응시하던 눈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눈빛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어떻게 저리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당당함을 얻기 위해 이름까지 버리고 오랜 세월을 기어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주미란은 블라인드를 탁 소리나게 내렸습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 부장이 조사를 마쳐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흘릴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심사위원단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이용할 것인지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주미라는 다시 냉정한 홍보이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급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나 부장이 얇은 서류철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주미라는 그 얼굴만 보고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흠집 잡을 만한 건 나왔어? 주미란이 서류철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나 부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신상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심사에 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외부 심사가 지원자의 이름도 나이도 이력도 전부 가린 채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 번호와 작품만 봅니다. 사진 한 장, 학교 이름 하나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한테 무슨 과거가 있든 심사위원들 귀에 들어갈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주미란의 손끝이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전과가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누구 얘긴지도 모른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작품에 번호만 붙어 있으니 어느 번호가 그 여자 건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신상을 흘려도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꼴이 됩니다. 주미라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차석진은 애초에 이런 뒷손질을 막으려고 그 장치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력의 편견을 없앤다는 명분 뒤에는 누구도 심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촘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그제야 그 판이 얼마나 단단하게 짜여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사님, 다른 방향을 찾아볼까요? 나 부장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주미라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심사, 얼굴도 이름도 가려진 지원자. 여태껏 그녀가 부려온 온갖 수법이 이번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미라는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자리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이 두고 간 서류철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고은설의 지난 10년이 몇 장의 종이 위에 건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긴 형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나왔다는 기록. 그 사이 감옥 안에서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다는 대목에서 주미란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조차 저 여자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미란은 서류를 덮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상대로 얼굴도 이름도 가려진 심사를 뚫고 떨어뜨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오래도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태껏 그녀가 부려온 수법이란 결국 정보를 흘리고 사람을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흘릴 곳도 매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석진이 세운 그 투명한 벽 앞에서 주미란의 오래된 무기들은 하나같이 무디게 부러졌습니다. 주미란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그 판 자체를 다르게 봐야 했습니다. 무언가 근본부터 다른 발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주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심사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심사의 판을 세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마의 안주인이자 재단 이사장인 김정선, 그리고 대표인 강영훈. 두 사람만 움직이면 아무리 차석진이 세운 원칙이라도 흔들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주미라는 김정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우려내오며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공모전 말인데요. 얼굴도 이력도 안 보고 뽑는다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청마 이름에 흠이라도 갈까 봐서요. 김정선은 부드럽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석진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더라고. 이력서만 보고 뽑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잖아. 이번엔 오로지 실력만 보자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이사, 자기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 그런데 이번만은 석진이를 믿어보자. 그 아이가 괜히 이런 판을 벌였겠어? 김정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석진에 대한 신뢰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더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러나오는 길에 강영훈과 잠깐 마주쳤지만 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이사, 그건 이미 임원회의에서 다 정한 거잖아. 작품으로만 뽑는다고. 이제 와서 물을 순 없지. 강영훈은 그 말끝에 가볍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주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석진이 못 박아둔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손댈 틈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주미라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면도 옆구리도 위쪽도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미라는 어두워진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선도 강영훈도 차석진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하나같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기획실장은 어느새 청마의 두 어른에게 깊은 신뢰를 얻어두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사실이 새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온 신뢰를 차석진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손쉽게 차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투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미라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문이 전부 막혔다면 문을 부수려 애쓸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정면이 막힐 때마다 늘 뒷문을 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딘가 반드시 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눈을 감고 생각을 가라앉혔습니다. 고은서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 물음이 밤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같은 무렵 청마 밖에서는 고은설과 서현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확보한 차량 사진 그리고 서현재가 법무팀장으로서 조회한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은설 씨, 여기 보세요. 서현재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정태와 접촉한 그 차량 소유주를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청마법인 명의였어요. 임원 전용이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쓰는 공용 차량이더군요. 고은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그날 그 차를 몰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나오겠네요. 서현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필 그 주의 운행 기록만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어요. 다른 날짜는 다 멀쩡한데 딱 그 며칠만요.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는 거네요. 고은설이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정태 뒤에 있는 사람이 청마 안에서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배후가 회사 안에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서현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아직 그게 누군지는 잡히지 않아요. 기록을 지울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니까요. 고은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그 옥상으로 불러낸 사람, 자신에게 살인자의 낙인을 씌운 사람. 그 얼굴이 이 청마의 어느 자리엔가 태연히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밖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고은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찾아낼 거예요. 서현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배우가 안에 있다면 은설 씨가 들어가는 걸 가장 경계할 사람도 그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고은설은 옅게 웃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한 번 다 잃어본 사람이에요. 더 잃을 게 없어요. 그 말에 서현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현재는 잠시 말없이 고은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다는 그 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10년 전 무력하게 패소하던 그 법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이 사람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현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은설 씨. 정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대신 혼자 움직이지는 말아요.
위험한 순간엔 반드시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요.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곁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사람은 펼쳐둔 사진과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모전이라는 좁은 문 하나가 지금 고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그 얼굴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벼려온 각오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쓰러진 그날 이후 고은설은 단 하루도 이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도심 외곽의 낡은 모텔 방에서는 이정태가 커튼 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뒤로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불안이 밤낮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공항까지 찾아왔다는 그 여자 고은설. 죽었어야 할, 아니 감옥에서 늙어갔어야 할 여자가 제 냄새를 맡고 코앞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부장을 통해 몇 번이나 연락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납니다. 이정태.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뻔뻔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상황이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그 여자가 공항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이제 저를 찾아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주미라는 수화기 너머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10년 전에 받은 돈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다시 몸을 숨기려면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한 액수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정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건 이사님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주미란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만은 차갑게 눌렀습니다. 말 조심해. 너 지금 누구한테 그 입을 놀리는 거야? 저는 그냥 서로 좋게 가자는 겁니다. 이정태가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도 저 없으면 곤란하고 저도 이사님 없으면 곤란하고. 안 그래요? 전화를 끄는 주미라는 한동안 수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겁 많은 사내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은설이 조여올수록 이정태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커질 것이었습니다. 한쪽을 다스리려 하면 다른 쪽이 날뛰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저자를 적당히 달래되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경고해 두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그 선을 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이정태는 한참을 방 안에서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돈을 더 받아낸다 한들 저 여자가 계속 쫓아온다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정태는 커튼 틈으로 다시 밖을 살폈습니다. 낯선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집무실의 주미라는 냉정하게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를 지금 당장 험하게 다뤘다가는 궁지에 몰린 쥐가 도리어 고양이를 무는 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일수록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적당히 달래어 입을 막아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다만 함부로 배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겁은 주어야 했습니다. 주미라는 나 부장에게 내릴 지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달래되 선은 분명히 그어둬야지. 아직은 더 험한 수를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내가 쓸모를 다하기 전까지는 살려두고 부리는 편이 이루었습니다. 주미라는 서늘한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밤 주미라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은 침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노려보며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압박이 신경을 날카롭게 갈아냈습니다. 한쪽에는 고은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청마 진입을 막지 못하는, 얼굴도 이름도 가려진 채 회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려는 여자. 다른 한쪽에는 이정태가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내. 두 위협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이정태를 쫓을수록 이정태는 겁에 질려 주미란을 물고 늘어졌고 이정태가 흔들릴수록 그 실마리가 고은설에게 닿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주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 다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있어야 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상대는 더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특히 고은설은 밖에서 아무리 막아도 기어이 안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밖에 있는 한 그 여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주미란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적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창가에 선 주미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그녀는 오로지 고은설을 밀어내는 데만 골몰해 왔습니다. 그러나 밀어낼 수 없다면 생각을 통째로 뒤집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주미란은 창밖의 도시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수한 불빛 속 어딘가에서 고은설도 잠들지 못한 채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터무니없이 여겨졌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주미란은 다시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생각은 점점 또렷한 형체를 갖춰갔습니다. 고은설을 밀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곁에 두면 어떨까? 눈앞에 두고 지켜보면 저 여자가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낱낱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정태와의 연결이 드러나려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주미란은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원수를 제 품 안에 들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위험한 만큼 그 안에는 지금의 진퇴양난을 한꺼번에 풀어낼 열쇠가 숨어 있는 듯도 했습니다. 주미란은 오래도록 그 생각을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의 푸른 기운이 서서히 밀려들었습니다. 밤이 다가도록 그녀는 그 위험한 생각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주미란은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굴려본 생각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심사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고은설을 청마 안으로 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미친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제 발로 원수를 품 안에 들이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곰곰이 따져볼수록 그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고은설이 밖에 있는 한 주미란은 그 여자가 무엇을 알고 어디를 캐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늘 실제보다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눈앞에 두면 다 보이겠지. 주미란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입술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굴 만나는지, 뭘 캐는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곁에 두고 지켜보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있어. 밖에서 떠도는 위험과 안에서 통제되는 위험. 둘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미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출입 기록도 만나는 사람도 오가는 동선도 전부 그녀의 눈이 닿는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이정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려는 순간 주미란이 먼저 알아채고 끊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에 밀려 저지르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판을 새로 짜는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그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야. 주미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원수를 곁에 두고 지켜보는 일이란 한순간만 방심해도 제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로 발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미란은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 떠도는 위험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는 지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안으로 들어온 위험은 울타리 안에 가둔 짐승과 같았습니다.
언제든 지켜볼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청마 안에서 한 발짝을 옮길 때마다 그 발자국은 고스란히 주미란의 손바닥 위에 찍힐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떠밀린 후퇴가 아니라 판을 통째로 뒤집는 반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쫓기기만 하던 자신이 이제 다시 판을 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곁에 둔 원수가 언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미라는 그 긴장마저도 즐기기로 했습니다. 위험을 다스리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주미라는 나 부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커튼조차 걷지 않은 어둑한 방 안에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시킨 건 다 없던 걸로 해. 고은설 신상 흘리는 것도 심사에 손 때려던 것도 전부 그만둬. 나 부장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떨어뜨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주미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떨어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저 여자를 밖에 두면 우리가 그 여자를 못 봐. 그게 더 위험해. 나 부장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이거야. 그 여자가 만약 회사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펴. 누굴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서류를 들여다보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만 보고해. 감시를 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그 여자가 눈치채면 안 돼. 주미란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만 골라서 준비해둬. 인원도 동선도 미리 짜놓고. 그 여자가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한 발짝도 놓치면 안 되니까. 나 부장은 그제야 주미란의 속셈을 어렴풋이 짐작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티나지 않게 판을 짜두겠습니다. 나 부장이 물러가고 주미란은 홀로 어둑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감시의 그물을 새로 짜는 일이었습니다. 밀어내는 싸움에서 지켜보는 싸움으로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주미란은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미란은 창가에 서서 아침의 청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정문을 오가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저 무리 속에 고은설도 섞여들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고은설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여자를 문 안으로 끌어들여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의 그물은 촘촘할수록 좋았습니다. 어느 층 어느 복도에 사람을 세울지, 어떤 동선을 미리 막아둘지 주미란의 머릿속에서 설계가 하나둘 그려졌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고은설이 심사를 통과해 정말로 청마에 들어와야 성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문득 공모전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최종 후보에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걸러질지 며칠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모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단은 오직 작품 번호와 그림만으로 며칠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원자의 이름도 나이도 이력도 철저히 가려진 채였습니다. 결과는 청마 게시판과 개별 통보로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 번호들이 발표되자 사내가 잔잔하게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 고은설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합격 통보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청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현재였습니다. 은설 씨 결과 봤어요?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서현재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긴장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변호사님. 고은설이 나직이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걸음 다가선 거네요. 축하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더 조심해야 해요. 서현재가 당부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고은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고은설은 벽에 걸어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어머니,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감옥 안에서 수없이 다짐하던 밤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문 하나를 열기 위해 그녀는 10년을 버텨왔습니다. 담담한 얼굴 뒤에서 오래 벼려온 각오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고은설은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반드시 다 밝혀낼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의 서늘한 결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고은설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홀로 마련한 이 작은 공간이 지난 몇 달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이정태를 쫓으며 모은 사진과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조각들이 이제 곧 청마라는 한 지점으로 모여들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그 옥상,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법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감옥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이 합격 통보 한 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맴돌며 애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범이 숨은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마로 향하는 첫 출근을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벼려온 각오만이 그녀의 가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가장 먼저 술렁인 사람은 강혜라였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이 돌자 그녀는 어렵지 않게 그 안에 고은설이 섞여 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강혜라는 참지 못하고 주미란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그녀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사님, 고은설이 최종 후보에 올랐대요. 강혜라가 다급하게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예요. 로비에서 봤던 그 여자.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그 여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거 저는 절대 못 참아요. 주미라는 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강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라야, 진정 좀 해. 주미란이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번 심사는 회사 밖에서 하는 거라 나도 손을 못 대. 이사님이면 방법이 있잖아요. 늘 그래왔잖아요. 강혜라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주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사는 공정해야 하는 거야. 괜히 손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그게 다 청마 이름에 흠이 돼. 대표님도 이사장님도 다 지켜보는 일이야.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회사를 위하는 거다. 강혜라는 답답하다는 듯 발을 굴렀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요? 두고 보라는 게 아니야. 주미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넌 나서지 마. 괜히 네가 앞장서서 소란 피우면 오히려 그 여자한테 빌미만 줘. 알겠니? 그 단호한 말에 강혜라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주미란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사님만 믿어요. 그 여자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 걱정 말고 가봐. 주미란이 부드럽게 강혜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강혜라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주미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강혜라는 여전히 고은서를 밀어내 달라고 매달렸지만 이제 주미란의 속셈은 정반대였습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지켜보는 것. 그러나 그 속내를 강혜라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예민함이 언제 어떻게 이를 그르칠지 몰랐으니까요. 주미란은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판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 짜이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위협을 치워달라고만 매달렸습니다.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주미란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혜라를 위해서라도 고은설은 반드시 제 손안에서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날뛰게 두었다가는 언젠가 강혜라의 뿌리까지 건드릴지 몰랐으니까요. 주미란은 그 생각에 이르자 눈빛이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러설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앞으로의 판을 조용히 그려나갔습니다. 그 무렵 김정선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최종 후보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에게 보고할 자료를 미리 살펴두려던 참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벽면에 후보작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찻잔을 든 채 그림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하나같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그림 앞에서 김정선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번호만 붙어 있을 뿐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자의 감정을 담아낸 독특한 화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붙들려는 듯한 손길이 화면 가득 애틋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저도 모르게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이상하네. 김정선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그림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가지?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인데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온기를 느껴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까닭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그림 아래 붙은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지원자.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품고 이 그림을 그렸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정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림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내 멋쩍은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김정선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옅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 이끌림의 정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김정선은 몇 번이고 그 그림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그 온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속에 자신의 핏줄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김정선은 알 리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하나가 조용히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김정선은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그 그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랐고 다정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이 곁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그림 앞에서 느낀 온기가 어쩌면 그 빈자리를 건드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정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그리움의 정체가 사실은 오래전 잃어버린 핏줄을 향한 본능이라는 것을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낯선 온기가 남긴 여운만이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김정선은 그 지원자를 한번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어떤 눈을 하고 있을지, 그 막연한 궁금증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차석진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이번 공모전을 처음부터 설계한 그였기에 최종 후보작들을 누구보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석진은 한 작품 한 작품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벽면 한쪽에 걸린 그림 앞에서 그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림자의 감정을 실어내는 화풍.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향하는 듯한 그 결이 차석진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오래도록 그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화풍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던 화풍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차석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의 그림이 꼭 이러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던 그 그림. 차석진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사는 이름도 얼굴도 가린 채 진행되었으니 누구의 작품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풍이 닮았을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럼에도 차석진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나눈 약속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매일 전화도 문자도 편지도 하겠다던 그 다짐. 10년의 세월이 그 약속을 아득한 옛일로 밀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차석진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좀처럼 그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의 약속이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석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잠자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끌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곧 커다란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석진은 천천히 그 그림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가슴 한복판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력하게 그 소식을 전해 듣던 날의 절망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다시 만나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는 어머니를 지키느라 먼 이국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화풍을 꼭 닮은 그림이 눈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차석진은 그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흔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 아래 붙은 번호를 눈에 새기듯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가려진 그 사람이 부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를 차석진은 저도 모르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그리움이 깨어난 자리에 오랜 약속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같은 시각 주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부장이 은밀히 준비해 온 청마 곳곳에 감시 동선이 그려진 배치도였습니다. 어느 층 어느 복도에 사람을 세울지, 어느 출입구를 통해 오갈지 세밀한 선들이 종이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손끝으로 그 선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디자인팀이 있는 층, 자료실로 향하는 통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 고은설이 청마에 들어오면 지나다닐 만한 길목마다 눈이 배치될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서류를 들여다보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촘촘한 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바닥 아니지. 주미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배치도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창밖으로 청마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불빛이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주미란이 이름까지 버려가며 손에 넣은 왕국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은설을 곁에 두는 이 도박이 어쩌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에서 지면 그녀가 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기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자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주미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판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녀는 오래도록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자신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수를 곁에 두고 지켜보는 이 위험한 도박에
주미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물러설 곳은 그녀에게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청마의 불빛은 더욱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주미라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배치도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내일이면 고은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감시의 눈은 한시도 그녀를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지울 수 없는 불안 한 자락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둔 원수가 언제 제 목을 겨눌 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싸움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10년 전 그 옥상에서도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불 꺼진 집무실을 나서며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했습니다. 긴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은설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부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청마그룹의 디자이너로 채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열고자 했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 아침 고은설은 청마그룹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 문을 드나들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진범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 20대를 통째로 앗아간 사람이 저 화려한 건물 어딘가에 태연히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 고은설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반드시 찾아낼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게. 올해 벼려운 걸음이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밤을 견디며 어머니의 환영을 붙들며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그 다짐이 이제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문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문의 유리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서늘한 로비의 공기가 고은설을 맞았습니다. 언젠가 강혜라와 눈이 마주쳤던 바로 그 로비, 언젠가 주미란이 자신의 서류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고은설은 그 넓은 공간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한 걸음 한 걸음 청마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또렷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낮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높은 층의 한 창가에서 주미란이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고은설을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좇았습니다. 주미란은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 점점 가까워지는 고은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저 여자가 무엇을 알고 저토록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지붕 아래 두게 되었으니 하나씩 밝혀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유리창을 짚은 주미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서로를 겨눈 긴 싸움의 첫 장이 열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한 사람은 진실을 묻기 위해 같은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은설의 걸음이 청마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 뒤편 어딘가에서 주미란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품 안에 들인 위험한 도박이 마침내 그 첫 수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고은설이 청마의 문 앞에 다시 선 지금 그 얼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물들의 오랜 인연과 그동안 깔린 단서들을 하나씩 풀어보지요. 고은설이 청마의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얼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주미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미란이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미란은 오래전 세림타워 옥상에서 박희정을 벼랑 아래로 밀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스란히 고은설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에게 살인자의 낙인을 찍어 20살 남짓한 세월을 통째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 고은설의 얼굴은 주미란에게 그저 낯익은 얼굴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수 땅에 묻었다고 믿은 진실이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미란만이 이 모든 비밀의 전모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아이를 뒤바꾼 사람도 주미란이고 그 진실을 함께 알던 박희정마저 자기 손으로 지워버린 사람도 주미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주미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남들에게는 그저 놀랄 일이지만 주미란에게는 목을 겨누는 칼처럼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얼굴빛을 감추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더 요동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거울수록 그 죄를 아는 얼굴 하나가 견딜 수 없이 무섭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주미란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주미란이 어떤 사람인지 되짚어보면 이 흔들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또렷해집니다. 주미란은 보육원에서 자란 가난한 아이였고 비루했던 이름과 과거를 모두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고 스스로 되뇌던 사람입니다. 유모라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재단 홍보이사라는 자리까지 한 걸음씩 기어 올라왔습니다. 청마의 안방을 제 손으로 주무르는 그 자리를 주미란은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성벽에 고은설이라는 이름 하나가 가느다란 금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얼굴은 주미란에게 지난날의 죄를 통째로 불러오는 얼굴입니다. 오래전 강혜라의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던 밤, 주미란은 한낱 가난한 고등학생이던 고은설을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쉽게 짓밟을 수 있던 아이가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이 되어 제 발로 청마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월이 그 아이를 어떻게 벼려놓았을지 알 수 없기에 주미란의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 흔들림이 있기에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은 어떻게든 고은설을 다시 눈앞에서 치워내려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은설이 청마로 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은설은 어머니를 그 옥상으로 불러낸 사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청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위증을 한 이정태와 은밀히 만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의 주인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 다름 아닌 청마 그룹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 무렵의 운행 기록만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안에서 손을 써 흔적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은 마음을 굳힙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기에 더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가 이 결심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어머니를 잃고 누명을 쓰고 가족에게마저 등을 돌림당한 사람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이미 사치와 같습니다. 고은설은 어머니가 억울하게 쓰러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이 순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내며 스스로를 다잡았던 감옥 안의 세월이 이제 청마의 문을 여는 힘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은설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 서현재입니다. 오래전 초임 국선 변호사로 고은설의 결백을 믿고 변호했으나 무력하게 패소한 뒤 자책감으로 오랜 세월 고은설의 곁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제 청마의 법무팀장이 된 서현재는 이정태와 접촉한 차량이 청마의 것임을 확인해주고 지워진 운행 기록까지 함께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우가 회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냈지만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아직 그 얼굴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통로가 되어준 것이 바로 공개 디자이너 공모전입니다. 이력을 보지 않고 오직 작품만으로 사람을 뽑는 그 자리는 살인이라는 낙인을 진 고은설에게 유일하게 열린 문입니다. 만약 이력서를 내야 하는 자리였다면 고은설은 애초에 청마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모전은 고은설에게 하늘이 열어준 좁은 문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다음 이야기에서 고은설은 그 문을 통해 기어이 청마 안으로 발을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안에 숨은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캐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바로 곁에서 움직이게 되는 셈이니까요. 고은설은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한번 정한 마음을 결코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차석진이 기획실장으로 돌아와 처음 벌인 일이 바로 이 공모전입니다. 이력서의 편견을 걷어내고 작품만으로 사람을 뽑겠다며 그 심사를 통째로 회사 밖에 맡겨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공정한 채용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뜻하지 않게 고은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차석진은 오래전부터 고은설을 유일하게 믿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림자로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고은설의 그림에서 자기 속마음을 본 것 같다며 누명을 쓴 고은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공항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 재회는 잠들어 있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차석진이 세운 심사인이 이력도 이름도 얼굴도 모두 가린 채 오직 번호와 작품만으로 겨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주미란에게는 막다른 벽이 됩니다. 여태껏 주미란은 교감을 매수하고 배역을 뒤집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지까지 손아귀에 넣던 사람입니다. 청마 안에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서류란 없었습니다. 홍보이사의 이름이면 인사팀이든 총무팀이든 못 열 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심사만은 그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첩수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회사 밖으로 넘어가 지원자의 이름도 이력도 얼굴도 전부 가려진 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차석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이 벽이 왜 이토록 단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차석진은 어려서부터 명분과 원칙을 앞세우던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운 장치이니 빈틈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공모전은 청마의 대표인 강영훈까지 흔쾌히 승인한 일입니다. 이제와 급판을 흔들자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주미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은 이 벽 앞에서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면으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명분이 흠잡을 데 없이 그럴듯할수록 그 명분이 주미란의 목을 조여오는 셈이지요. 지켜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차석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은설의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얄궂은 엇갈림이 이 대목의 묘미입니다. 주미란이 지금껏 위협을 다뤄온 방식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밀어내고 치워내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박희정을 옥상에서 밀어낸 것도 고은설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도 같은 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은설의 정가를 슬쩍 흘려 심사에서 떨어뜨리려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앞세워 밀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심사에 손을 댈 수 없고 청마의 두 어른인 김정선과 강영훈도 차석진의 원칙을 굳게 믿고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면도 옆구리도 위쪽도 전부 막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밀어낼 길이 모두 막혔을 때 주미란 같은 인물은 오히려 생각을 통째로 뒤집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밀어낼 수 없다면 차라리 곁에 두고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야기가 품은 가장 서늘한 통찰입니다. 밖에 있는 고은설은 무엇을 알고 어디를 캐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위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늘 실제보다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회사 안으로 들어온 고은설은 오가는 걸음과 만나는 사람이 전부 주미란의 눈이 닿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떠도는 위험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라면 회사 안으로 들어온 위험은 울타리 안에 가둔 짐승과 같습니다. 언제든 지켜볼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손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미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은설과 이정태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밖에서 서로 얽히기 시작하면 주미란으로서는 그 낌새를 알아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을 눈앞에 두고 지켜본다면 그 연결이 드러나려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곁에 두는 일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 안에 들이는 위험한 도박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진퇴양난을 한꺼번에 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곁에 둔 원수가 언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순간만 방심해도 제목을 겨누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미란은 그 긴장마저 감당하려 들 것입니다. 위험을 다스리는 감각이야말로 주미란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은 밀어내기를 접고 오히려 고은설을 끌어당겨 감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쫓기기만 하던 자신이 다시 판을 쥐려는 반격인 셈이지요. 주미란을 조여오는 위협은 고은설 하나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위협이 바로 이정태입니다. 오래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은설을 벼랑 끝으로 몬 그 경비입니다. 이정태는 이제 겁에 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은설이 공항까지 자신을 찾아왔다며 이제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미란을 물고 늘어집니다. 10년이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을 다무는 대가로 큰 돈을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이 두 위협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고은설이 이정태를 쫓을수록 이정태는 겁에 질려 주미란에게 매달리고 이정태가 흔들릴수록 그 실마리가 고은설에게 닿을 위험이 커집니다. 한쪽을 누르려 하면 다른 쪽이 날뛰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일수록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에 주미란으로서는 이정태를 함부로 다룰 수도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미란이 이정태를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이라면 걸림돌을 단칼에 치워버렸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도리어 고양이를 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일수록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에 오히려 살려두고 부리는 편이 이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은 이정태를 당장 험하게 내치기보다 우선 적당히 달래어 입을 막아 두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함부로 배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도록 서늘하게 경고는 해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미란이 얼마나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청마 안으로 들어오려는 고은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정태가 있습니다. 이 두 위협이 서로를 부추기며 주미란의 신경을 날카롭게 갈아냅니다. 이 흔들리는 고리가 언제 끊어지느냐가 앞으로 고은설의 추적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닿을지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겁 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 그 입에서 무엇이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태라는 인물의 움직임을 눈여겨봐 두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애틋한 매듭은 김정선과 고은설 사이에 있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뒤바뀐 그 아이가 바로 고은설이고 고은설을 낳은 친어머니가 바로 김정선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청마의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혀 휴대폰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만 김정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엇갈림이 더욱 서늘한 까닭은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 오직 주미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선은 주미란을 오래도록 가족처럼 믿고 살림과 일을 전부 맡겨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실은 딸의 운명을 뒤바꾼 장본인이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친딸이 지척에 와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품 안에 두고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셈입니다. 주미란은 그 두 사람이 복도에서 스치는 짧은 순간마저 멀리서 지켜보며 초조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친모와 친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날이 온다면 주미란이 피로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게다가 주미란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혜라입니다. 강혜라 역시 자기 출생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청마의 상속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은설이 청마 안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하면 그 예민한 아이가 언제 무엇을 눈치챌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미란으로서는 이 모든 얼개가 한꺼번에 흔들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김정선과 고은설의 인연은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채로 다가설수록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미란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의 이끌림과 모든 것을 아는 한 사람의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이 이야기의 긴장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 더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고은설의 얼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주미란이라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옥상과 위증의 죄를 홀로 짊어진 사람이기에 그 얼굴 하나가 누구보다 무섭게 다가온다는 것을 짚었지요. 밀어낼 길이 모두 막힌 주미란이 오히려 고은설을 곁으로 끌어당겨 지켜보려는 쪽으로 마음을 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모르는 친모와 친딸의 이끌림이 그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마음을 놓지 못한 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밀어내기만 하던 주미란이 원수를 곁에 두고 감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김정선과 고은설의 이끌림도 오래 마음에 남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청마의 문을 사이에 두고 고은설과 주미란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